안녕하십니까. 방금 전에 최유삼 원장님께서 되게 좋은 주제로 발표를 시작을 해주셨고요. 제 발표 내용은 최 원장님의 발표 내용에 연결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를 빅데이터와 생성형 AI 활용 비즈니스 현황과 과제인데, 우선은 저는 이제 학교에만 있던 사람은 아니고요. 제가 처음 직장 생활을 LG CNS의 엔트루 컨설팅에서 컨설턴트였으며 금융 분야 컨설턴트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것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외환은행 쪽에 차세대 시스템, CRM 시스템 이런 걸 했었고요. 그리고 현재 한국은행의 IT 자문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에 기업체로 IBK 기업은행이 AI 빅데이터 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어, 그 과정 주임 교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라고는 얘기 드릴 수가 없고요. 금융 분야에 이제 은행 쪽은 알고 있는데, 근데 보험 쪽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참조해서 발표 내용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최우선 원장님께서 데이터 기반으로 인사이트를 끄집어내는 거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빅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이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머신러닝 기반으로 해서 이제 많은 얘기가 나오죠. 예측, 판별 분류, 군집 분석, 연관 규칙, 추천화 시스템, 이런 것들도 전부 이래 머신러닝 기반으로 하게 되는 건데요. 머신러닝과 이러한 데이터 인사이트의 특징은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의 가장 큰 특징은 데이터 분석에 많은 시간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석 과정에 시간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인사이트가 나왔을 때 그 인사이트를 과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거에는 적용할 수 있는 여력이 조금 많지가 않았다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와 대비해 가지고 나온 것이 이제 생성형 AI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기업체 강의를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거에 요새 새로운 특징이 뭐냐면 트렌드 변화가 생겼습니다. 작년 올해 트렌드의 변화가, 작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전통적인 이러한 머신러닝 기반의 데이터 인사이트를 끄집어내는 거, 이것이 전통적인 트렌드로 강조가 됐습니다. 근데 작년 말 올해부터 바뀐 게 뭐냐면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분석에 들어가는 노력을 줄이고 거기에서 분석 결과를 과연 업무에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런 식으로 좀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 과정의 핵심이 이러한 생성형 AI가 있는 것입니다. 생성형 AI는 실제로는 한 1년 반 정도밖에 안 됐죠. 1년 반밖에 안 됐고, 작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작년 초부터 해서 챗GPT가 활용이 됐는데, 텍스트 기반으로 해서 생성이 되는 것이 있지만 텍스트 말고도 당연히 이제 파이썬 프로그래밍 코드라든가 이미지 생성, 스피치 생성, 동영상 생성 등 다양한 분야의 생성형 AI가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성형 AI의 핵심은 GPT라고 그러는데, GPT가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인데, 이 세 가지 핵심의 G라는 것이 생성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떤 입력을 하면은 그 입력에 맞춰서 아웃풋을 출력하는 그 생성이 처음에 G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P에 해당하는 것은 Pre-trained라고 해가지고 미리 학습을 해놓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뒤쪽에서 사례가 나올 텐데, 어떤 회사의 소개 자료를 만들어 달라. 그럼 회사의 소개 자료들을, 전 세계에 있는 소개자들을 다 학습을 합니다. 선행을 학습을 합니다. 그러면서 과연 어떠한 소개 자료, 어떤 목차가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런 내용을 먼저 파악을 하는 거죠. 그런 걸 먼저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트랜스포머라는 건데, 트랜스포머라는 것은 맥락을 파악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내용에서, 주어진 입력 내용의 맥락을 파악해서 그 맥락에 맞게 아웃풋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예를 든다 그러면요, 자, 회사 소개 자료를 만드는데 이 회사 소개 자료를 투자를 받기 위한 회사 소개 자료인지 아니면은 신입사원 채용을 위한 소개 자료인지 전혀 다른 맥락이잖아요. 그게 T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T라는 것이 맥락이고요. 프리트라는 것은 기존의 회사 소개 자료인 거고요. 처음에 G라는 것은 이제 어떤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회사 소개를 자료를 만들어 달라, 그런 입력을 들어가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걸 쉽게 생각하시면은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저 오른쪽에 보시면은 뒤에 이제 스케치북에다가 답을 써놓잖아요. 그리고 앞에서 앉아가지고 저 스케치북에 있는 내용을, 자, 그걸 보고서 답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앉아 있는 박진영이 그 설명을 듣고서 답을 이제 대답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박진영의 역할이
생성형 AI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요 앞에서 설명을 하는 사람이 생성형 AI 사용자의 역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성형 AI를 쓰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그림이 어떤 게 있어요. 만들고 싶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스케치북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들 저런 오락 프로그램 보시면은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 설명을 잘하면은 저 박진영이 대답을 빨리 하는 거고요. 설명을 잘 못하면은 대답을 잘 못하는 거죠. 이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요즘 K 한류가 인기잖아요. 그러면은 생성형 AI에다가 한국 음식 조리법을 만들어줘. 그럼 생성형 AI라 하더라도 잘 못 만듭니다. 그러면은 한국 요리 조리법이 아니라 김치찌개 조리법을 만들어줘. 엄청 잘 만들어주죠. 그게 이제 설명하는 사람, 아까 맥락이라는 거, 그거를 설명하면은 아웃풋이 잘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사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생성형 AI를 이용해 가지고 과연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 보시면은요, 이게 챗GPT-4를 이용한 건데 보험연구원의 웹사이트 주소를 저기다가 입력을 했습니다. 저 주소를 입력을 하고요. 챗GPT에다가 자, 이 홈페이지를 네가 가서 방문해서 내용을 검토한 다음에 보험연구원을 소개하는 보고서를 만들어줘. 그러면 그 우선 보고서를 만들기 전에 보고서의 아웃라인을 한번 만들어봐. 그러면 이러한 보고서의 아웃라인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미 선행학습, 프리트레인드 됐다는 것은 전 세계에 있는 회사 소개를 하는 그런 보고서들을 이미 미리 선행학습을 한 거고요. 거기에서 가장 적절한 것을 먼저 골라내고 그다음에 보험연구원의 홈페이지를 뒤져서 그 회사의 내용에 맞게 목차를 보완을 한 그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저 아웃라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 그러면 중간에 몇 개 단계가 있을 텐데 생략을 하고요. 위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작성한 보고서를 MS 워드로 만들어서 다운로드 링크를 제시를 해줘. 그러면은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보험연구원 소개 자료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개 자료를 만드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발표 장표를 만들어줘. PPT를 만들어줘. 바로 프롬프트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PPT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PPT에 당연히 이제 그림이라든가 테이블들이 들어가야겠죠. 그럼 프롬프트로 타이틀 페이지에 들어갈 적절한 이미지를 만들어줘.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이미지들이 이제 생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미지가 원하는 형태로 계속 수정 보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자, 이제 발표 장표가 만들어지면은 각 장표별로 발표 대본 만들어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발표 대본의 스타일을 이제 스티브 잡스가 발표를 잘하니까 스티브 잡스 스타일로 발표 대본을 만들어줘. 다 발표 대본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넘어가지가 않네요. 자, 이거를 보고서뿐만이 아니라 신사업이나 서비스 기획하는 쪽에 그런 생성형 AI를 과연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방금 전에 보험연구원의 보고서와 발표 장표는 이제 프롬프트를 아주 간단하게 했는데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기본 아이디어는 단 한 번의 프롬프트로 원하는 아웃풋이 나오는 것은 어렵습니다. 계속 몇 단계를 거치면서 계속 질의응답 과정을 거쳐가지고 원하는 최종 아웃풋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우선 첫 번째 9번째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 신사업 기획 컨셉트를 요청을 하고요. 그 리스트 중에 하나 골라서 선택한 기획 컨셉트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 추가 요청하고요. 그 관련해 가지고 경쟁사의 유사 서비스 그리고 관련된 고객 요건 분석해줘.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경쟁사 대비 경쟁 우위 서비스안을 만들어 봐. 그리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 가지고 서비스 흐름도를 만들어 보세요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를 도입할 때 정량적 정성적인 기대 효과를 분석해줘. 그리고 이 서비스안을 실제로 적용할 때 과연 어떠한 어려운 점이 기대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런 거를 물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알파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 서비스 신사업 기획 컨셉트를 몇 가지 제시해줘. 여기서 이제 6번째 금융 게임 및 퀴즈 개발을 골라 가지고 그거에 대해 가지고 유사 사례 그런 참조 자료들을 조사해줘. 그리고 이 관련해 가지고 현재 하고 있는 금융사들에 대해 가지고 벤치마킹을 해줘. 그리고 고객 요건을 분석을 해줘. 그리고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서비스안을 제시를 해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기대 효과 분석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사업 기획이라든가 서비스안을 만드는 것까지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성형 AI를 더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영역이 데이터 분석 영역입니다. 보신 사람은 젠슨 황입니다. 엔비디아의 CEO인데요. 젠슨 황이 올 초에 컨퍼런스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제 아무도 프로그래밍 할 필요가 없다. 아까 제가 연세대학교의 기업체 대상으로 이제 AI 빅데이터 과정의 커리큘럼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는 것이 요 얘기가 같이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AI 빅데이터 과정에 오는 직원들이 파이썬 프로그래밍 코딩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석을 하고 나서 분석 결과를 인사이트를 이용해서 의사결정에 더 많은 시간을 써야 되는데 코딩에서 이제 허들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젠슨 황이 그 더 이상 프로그래밍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노력을 당신의 시간과 노력을 코딩이 아니라 분석의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여기에 시간을 써라 이런 식으로 나올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판매 데이터 파일을 엑셀에 있는 데이터 파일을 그냥 올렸어요. GPT-4에다가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문의를 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분석을 할 수 있지? 그런 챗GPT가 분석을 합니다. 데이터 분석을 하고 내용을 보니까 이 데이터 파일에서는 매출 분석을 할 수 있고 고객 분석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제안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매출 분석 들어갑니다. 매출 분석하고 고객 분석을 한번 들어가면은요. 자 매출 분석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러면은 10글자 정도만 넣으면 됩니다. 매출 분석을 진행해줘. 자 그러면은 매출 분석 결과가 나오고요. 인사이트가 나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머신러닝을 하시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요 결과가 나오기 전에 앞단에 얼마나 많은 노력들이 들어가는지 상상해 가실 겁니다. 글자 10글자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은 이제 더 많은 시간이 앞단에 분석 단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요 분석된 결과를 과연 어떻게 의사결정에 활용하지? 요거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 10글자가 안 되죠? 고객 분석을 진행해줘. 10글자 안 되는 프롬프트로 이제 분석을 끝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에 추가 분석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재구매율 분석을 했는데 12.63%다. 재구매율 분석에 대해 가지고 추가적인 세부 분석을 진행한다든지 뭐 이런 게 계속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트렌드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이제처럼 하드 코딩에서 이제 소프트 코딩, 이제 로우 코드, 노 코드 형태로 트렌드가 이제 분석이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똑같은 유사한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업로드한 데이터는 이커머스 판매 데이터고 이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 분석과 시각을 진행하려고 하는 건데 이 분석을 위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지 분석 계획을 수립해 줘. 자 그러면 스텝 1 뭐 해야 되고 스텝 2 뭐 해야 되고 총 6개 스텝으로 설명을 해 줍니다. 6번째 스텝이 보고서 작성까지라고 스텝을 제시를 해 줘요. 자, 또 10글자 미만으로 프롬프트 입력하겠습니다. 요 전체 프로세스에 대해서요. 자, 제시한 단계별 상세 수행 계획에 따라 진행해줘. 그럼 10개의 단계가 쭉 진행이 됩니다. 보고서까지 작성이 되는 거예요. 아마 지금 현업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하시는 분들은 물론 요거에 대해서 허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가 이게 된단 말이야? 이걸로 아마 놀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인사이트, 해석까지 다 나오고요. 당연히 보고서까지 작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인사이트 도출을 위한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위한 제안까지 당연히 생성형 AI가 제시를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고서 작성이 되고요. 추가적으로요. 자, 금융 분야이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카카오의 올해 1분기 실적 자료를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시 자료를 갖고 와봤습니다. 연결 손익계산서, 연결 재무상태표. 요 파일을 올렸어요. 그래서 첨부 파일은 카카오의 1분기 실적 발표 자료인데 내용을 분석해줘. 그리고 특이점을 정리해줘.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예전 같은 경우는 그 엑셀 시트에 있는 실적 자료를 하나하나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과 노력을 엄청나게 줄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문별로 어느 영역이 크게 바뀌었고 특이점이 뭔지 이런 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분석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분석 내역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음 단계 의사결정의 방향은 과연 뭘지 이런 거를 한번 같이 생성형 AI하고 얘기를 해 나가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분석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컨텐츠 부문의 매출이 높아졌는데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이유 분석 추가적으로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해가지고 생성AI를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텍스트와 프로그래밍 코드, 그래서 이제 데이터 분석은 밑바탕에 이제 파이썬 프로그래밍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이미지라든지 동영상, 음악 영역에서 상당히 적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 중에 사례 하나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데리아에 요즘 TV 광고에도 나옵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K버거라는 것이 있어요. 롯데리아의 새우버거가 간 건데 저거를 롯데리아의 새우버거를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생성 AI에다 넣었어요. 그래서 이미 이 사진에 대해 가지고 어떤 느낌인지 설명해줘. 그럼 텍스트로 나오죠. 그럼 텍스트 나온 거를 여기 수노닷컴이라는 사이트에다가 그 텍스트 디스크립션을 넣습니다. 그럼 그게 하나의 가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음악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AI 음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가 과연 대체제일까, 보완제일까? 위의 그림은요, 할리 데이비슨이 광고 사진입니다. 실제 생성형 AI를 이용해 가지고 할리 데이비슨을 저 허벌판에 있는 사진을 찍은 게 아니고 생성형 AI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광고 포스터를 만들어서 실제 광고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 작업은 디자이너가 했어요. 광고 디자이너들이 했습니다. 자, 밑에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분이죠. 유명하신 분이고 요분의 사건은 자, 저분은 말로만 디스크립션으로 자기 그림 아이디어를 얘기를 했고 저 화투 그림이죠. 화투 그림을 저 강원도에 사시는 실제 화가가 그 디스크립션을 듣고서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그 화가분이 생성형 AI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밑에 있는 그 화가분이나 저 위에서 작업을 한 디자이너나 똑같은 디자이너의 역할입니다. 근데 역할이 달라요. 위에 디자이너는 생성형 AI를 보완제로 쓴 거고요. 밑에는 생성형 AI의 대체제 역할을 해버린 겁니다. 결국 생성형 AI가 대체제냐 보완제냐 그거는 결국은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 가지고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업무의 특징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생성 AI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가 있는데 넘버원 분야가 금융보호법입니다. 특히 이제 금융보험이라 가지고 금융 쪽이니까 데이터 유출 이슈 때문에 어려워. 항상 생성 AI를 이용하면 금융 쪽에 계신 분들은 그 얘기를 먼저 합니다. 근데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과연 그러면 금융 분야에서는 생성 AI를 평생 계속 쓰지 말아야 될까? 금융 분야에서도요. 보시면은 마케팅 분야, 운영 분야, IT 분야, 법률, 인사 분야, 인력 최적화 분야 다양한 분야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분야에 쓸 영역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생성형 AI 기술의 한계가 여러 가지 존재합니다. 데이터의 제약이라든가 hallucination 이슈, 그다음에 답변 일관성 미흡이라든가 정보 유출 이슈라든가 윤리 도덕적 이슈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것들은 현재까지 기술 한계고요. 결국은 생성 AI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보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기업체에서는 그러면 생성 AI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요거 관련해 가지고요. 재미있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국내의 KT하고 SKT가 똑같은 통신사입니다. KT에서는 생성형 AI를 금지를 시켰습니다. SKT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똑같은 통신사인데 뭐 SKT라고 정보 유출 이슈 걱정이 없을까요? 똑같습니다. 그죠? 근데 SKT에서는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는 거죠. 그런 정보 유출 이슈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접근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웃풋 출력수의 제한, 그다음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중요성. 요거는 아까 그림에 아까 보셨던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적 이슈가 있습니다. 인프라 같은 경우는 과연 클라우드로 갈지, 온프레미스로 할지, 그다음에 데이터를 공용 데이터만 쓸지, 사내 데이터를 과연 활용을 할지, 그리고 이제 생성 AI를 스탠더드로 쓸지 아니면 사내 시스템하고 통합을 할지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성형 AI에도 결국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데이터가 있어야만이 생성형 AI가 점점점 활용이 될 수가 있겠죠. 결국 이러한 데이터는 자 우리가 이제 수도꼭지를 보시면은 사람들이 수도꼭지만 볼 것입니다. 생성형 AI나 빅데이터 활용이 잘 되는 사례를 보시면 저 회사 되게 잘하네. 저 수도꼭지만 보일 텐데 실제로 저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밑단의 인프라가 갖추는데 엄청난 고생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 시발점이 결국은 데이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토의의 주제인 데이터 활용, 수집 활용이 이 전체적인 그림의 가장 중요한 파운데이션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